지금 보시는 사진은 베트남 하노이의 한국문화원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알리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알리는 광고 영상을 베트남에서 상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0초 분량의 이 영상은 하노이 시내 베트남 한국문화원 옥상에 설치된 고화질 초대형 LED 전광판에서 지난 19일부터 상영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인은 되는데 중국에서 한국인은 안 되는 여권에서 중국과 상호주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할 4가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로 투표권, 건강보험, 그리고 부동산, 대출 관련 제도들인데요. 사실상 중국인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국내 투표권과 건강보험 적용 문제, 그리고 부동산 취득과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비해 역차별 수준으로 혜택을 누리거나 국익에 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부분은 차례로 손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투표권이 대표적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대상의 79%가 중국인입니다. 반면 중국은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계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국신문방송 편집인협회 토론에서 국내 중국인 투표권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우병에 이어 4대 전자파 괴담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는데요. 장외 좌파 진영과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중국, 북한과 함께 반발하며 제기한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 전자파 피해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위 괴담 정치 논쟁이 한층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우려로 도입이 결정됐고 2달 뒤 2016년 9월 초 북한의 5차 핵실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치 혼란 속 2017년 4월부터 임시 배치에 머물렀습니다. 6년여 만에야 경북 성주 사드 포대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하는 수순인데요. 환경부는 지난 2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과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 자료에 따르면 전자파 전력 밀도 측정 최대값은 0.018870W/제곱미터로 인체보호기준치 10W/제곱미터의 0.189%에 그쳤습니다. 기준치의 530분의 1 수준입니다. 기준치 1%, 6% 안팎으로 알려진 통신기지국 전자파 강도에 크게 못 미칩니다. 성주 사드 포대는 2017년 3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4월 초 레이더 1기, 발사대 2기 임시 배치됐습니다. 이후 일부 주민, 활동가, 환경, 종교단체 반대로 정상 조성되지 못했는데요. 이 좌파리들의 선동질을 어떻게 단죄해야만 할까요? 근데 말입니다. 과거의 4대 전자파 선동질 이력이 있던 이재명은 22일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기지의 전자파가 무해한 수준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 사과 없이 사드가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재명은 이날 강원도 강릉 주문진 좌판 풍물시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참으로 낯짝 두껍고 뻔뻔하지요? 이재명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사드 배치에 반대했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눈치를 보며 6년이나 시간을 끌었던 사드 환경평가 결과가 이제야 나왔다. 결론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며 미국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여배우의 말까지 더해 괴담 선동을 일으켰던 광우병뿐 아니라 사드 괴담 역시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졌지만 국민에 대한 속죄의 목소리는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온갖 조악한 범죄 혐의 등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다시 국민 불안을 조성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세계적 기구가 실시하는 과학적 검증 결과를 무시한 채 망아지처럼 날뛰며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민주당의 거짓 선동 정치는 사라져야 할 대한민국 제1호 적폐일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민주당 거짓 선동에 속지 않기 때문일까요? 4개 여론조사 업체 공동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대선 후 최저치인 25%까지 추가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해 민주당을 10%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혁신위를 출범시키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살인문항 배제를 놓고 정부 여당에 대해 총공세를 펴고 있으나 국민적 반응은 냉랭한 모양새인데요. 22일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9일에서 21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35%, 민주당 25%, 정의당 5%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태도 유보, 즉 없다, 모름, 무응답은 32%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4%포인트 급등한 반면 민주당은 1%포인트 추가 하락하면서 양당 간 지지율 격차가 2주 전 5%포인트에서 금주에는 오차 범위 밖인 10%포인트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대선 패배 후 최저치이자 2020년 7월 2주 후 근 2년 만에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연령별로 민주당 지지율은 2040 세대에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지지율이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는 민주당, 이번엔 자발적으로 친중 행보로 논란을 자초했는데요. 중국 시장서장 티베트를 방문해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티베트에 인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게 발언한 것에 대해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며 뒤늦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공개 사과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인데요.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글쎄요. 논란을 정리해보자면 앞서 민주당 소속 도종환, 박정, 김철민, 유동수, 김병주, 민병덕, 신현영 의원 7명은 지난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으로 출국해 베이징과 티베트 등을 다녀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티베트에서 참석한 박람회는 티베트 인권 탄압 논란을 해석하려는 중국의 체제 선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서방 국가들이 불참을 선언한 행사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지난 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중국 정부의 티베트 인권 탄압 논란에 대해 그건 1951년, 1959년에 있었던 일이라며 지금은 관광과 문화를 통해서 엑스포를 하는 곳에 초청받아서 간 것이다. 그건 약간 별개의 문제로 봐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이 도종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결국 사과한 민주당 야유 양반들아, 국내에선 온갖 인권, 민주파리 처하면서 중국이랑 코드 맞출 게 있나? 몽영훈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한 달에 서너 번씩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